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교과서들 보면 교과서에 이제 가장 첫 번째 큰 파트가 요 파트예요.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자, 이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안에 있죠. 세 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소주제. 요것들이 좀 쉽기도 하고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첫 번째 소주제가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선사시대요. 선사시대. 일명 구신청철의 시대요. 구신청철. 구신청철 처음 들어보시죠? 구는 구석기, 신은 신석기, 청은 청동기, 철은 철기예요. 첫 번째 파트인 이 선사시대에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신청철의 생활상을 비교하는 문제들이에요. 얘들이 삶의 모습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걸 비교할지 않아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파트에는 구신청철의 생활상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뭐가 다르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면서 뭐가 발전하고 뭐가 변하고 요거를 갖다 이제 비교해 줄 줄 알면 일단 한 문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이제 고조선. 지금 보시면 구신청철 시기에 제가 아까 생활상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생활상. 근데 역사를 좀 해본 학생이라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정근대 역사의 중심에는 있죠. 정치사가 있어요. 정치사가 정근대 역사의 가장 중심한 60% 7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생활상을 비교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죠. 구석기, 신석기, 초기 시대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나중에 청동기 돼야지 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에 구석기, 신석기 생활상을 갖다가 쭉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있죠. 청동기, 철기도 국가에게 빼버리고 생활상 측면에서 요 네 개를 갖다 비교를 했던 거예요. 구시청철의 생활상을 갖다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주제. 하지만 이제 청동기 되면 분명히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역사상 청동기의 첫 번째로 만들어진 국가, 그게 뭐다? 바로 이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 고조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커스는 뭐냐면, 고조선의 역사가 총 4개 마디로 나뉩니다. 4개 마디. 고조선의 성립과 관련된, 당군 신화와 관련된, 당군 조선의 성립, 그 다음에 연나라와 경쟁하는 모습, 그 다음에 위만 조선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게 망하는 모습에서 단연 위망 4개 마디를 갖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알면 있죠. 이쪽 파트 문제 또 다 풀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초기 국가인데, 이건 뭐냐면, 철기 시대 때 등장하는 국가들이에요.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있죠. 그 예터에 조그만 국가들이 생겨요.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뭐 부고, 옥동자 뭐 이렇게 얘 5개를 갖다가 너네 구별할지 아는가?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소주제의 포커스입니다. 이 파트에서 대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요렇게 2개 출제되는지 뭐 이렇게 2개 출제되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난이도가 많이 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성적을 갖다 주는 파트니까 잘 챙겨 가십시오. 이런 데서 실수해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선사시대 구신청철 내용부터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4개를 여러분 구별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각각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눈치채셨죠? 구석기는 좀 오래된 석기, 좀 못 만든 석기를 사용한 시기고, 신석기는 조금 그래도 좀 다듬어진 석기를 사용한 시기예요. 그리고 청동기는 청동기, 철기는 철기를 사용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는 있죠. 어떤 시대 때 어떤 도구, 철기 사용했다, 청동기 때 청동기 사용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쉬운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뭘 물어보나? 바로 얘들의 생활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의 의식주, 얘들이 뭐를 입고 어떻게 살았다는 걸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하나 암기를 하면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들 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립니다. 풀리는데 좀 비효율적이에요. 암기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암기량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이해로 접근합니다. 이해를 통해서 한 70%, 60%까지 접근하고 있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해로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갖다 뭐 암기 공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반복을, 해독을 쌓아가지고 암기를 하든지 해서 이 파트를 갖다 정복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갖다 이해로 접근하기 위해서 있죠. 이 시대 생활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이 시대의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방식. 이 시대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먹고 살았냐 하는 거예요. 구석기인들은 있죠.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한테 좀 낯선 단어죠. 채집 뭐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주워 먹어. 자연적으로 열린 나무 열매들 따먹는 거예요. 그게 채집. 그 다음에 수렵은 더 쉬워요. 사냥이에요. 사냥. 동물 잡아먹는 거. 구석기는 특징이 뭐냐면 농경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시기예요. 농경이 시작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워 먹고 잡아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 수렵과 채집이라는 있죠.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양식이 결정되는 걸 갖다 우리가 나중에 곧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신석기로 가면 있죠. 생산 방식이 크게 한번 변합니다. 여러분 농업 대혁명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뭐냐면 신석기 때 이제 농업이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경이 시작된 게 신석기. 이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삶의 양식이 크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들어갔다 농경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논리적으로 끌어내서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청동기는 뭐가 바뀌냐? 자, 청동기는 있죠. 이 농경이 이제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랑 발달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똑같은 농경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농경의 시작과 발달의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석기에서 신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 세 번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변화 차이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신석기 지나고 청동기 지날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경 시작이 이제 청동기로 가면 있죠. 농경 발달로 바뀌는 거예요. 철기는 역시 농경 발달이에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들 차이 중에 가장 차이가 의미가 없는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차예요. 청동기와 철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철기가 제일 약해요. 철기가 청동기에 비해서 발전상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제일 작고 별로 안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청동기랑 비교를 하는 포인트들이 있긴 해요.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했다 우리가 구신청철 해가지고 네 개를 갖다 구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생산 방식으로부터 있죠. 우리가 각 시대의 그 생활상을 갖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자, 채집 수렵이에요. 채집과 수렵. 그리고 뭐 70만 년 전 이 수치는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이 이거를 갖다 뭐 7년 전 이렇게 안 나오겠죠. 7,000년 전 이렇게도 안 나와요. 예, 그냥 70만 년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수치 암기할 때 앞으로 기역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붙는 기역자를 갖다 7이랑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역자 7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70만 년 전 이렇게 봐주십시오. 뭐 이거 막 70년 전, 7만 년 전 이렇게도 안 나와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있죠. 이 채집과 수렵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겁니다. 얘들이 채집과 수렵이라는 생산력이 낮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생산 방식을 갖다 취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열심히 주워 먹고 열심히 동물을 잡아먹으면 있죠. 그 지역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정착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있죠. 할 수 없이 이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단의 테두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합집산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찢어졌다. 또 뭐 이동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서 살다가 또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지어 생활하였다. 이렇게 이제 구석기인들의 생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 우리 구석기라고 했죠. 잘 못 만든 석기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잘 못 만든 석기가 뭐냐면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뗀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있죠. 깨었다 이런 뜻이요. 깨다. 깨어서 대충 투박하게 있죠. 투박하게 만든 석기를 뗀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채집을 하죠. 채집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채집을 한다. 수렵을 해요. 수렵을 하면 뭐가 남아요? 그 부산물로. 사냥을 하면 뼈라든지 동물 가죽 같은 거 남죠. 먼저 이제 뼈부터 접근해 볼게요. 그 뼈로 만든 도구가 바로 뼈도구예요. 돌보다 어떤 면에서는 가볍고 단단해요. 가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료로 해서 애들이 이제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거는 도구의 재료 측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도구로 이제 뭐를 만들었나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 주로 이제 수렵에서 사냥하니까 사냥 도구들이 발전합니다. 채집 도구는 발전 안 합니까? 사냥 도구들이 먼저 발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채집이 위험해요? 사냥이 위험해요? 채집은 솔직히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사냥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구석기 때 살았던 동물들이 되게 위험한 동물들이에요. 구석기 동물들이 덩치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이 아는 맘모스, 그 다음에 호랑이의 조상, 이름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현대 호랑이보다 한 덩치가 2~3배 정도 커요.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냥 도구들을 먼저 발전을 갖다 시켰다는 거죠. 그 사냥 도구들이 주먹, 도끼, 집게, 찌르기예요. 다음에 이제 얘들을 잡았으면 조리해서 먹어야 되겠죠. 조리 도구들, 글개, 밀개, 요런 것들. 요거 암기해야 될까요? 암기 안 해도 될까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좀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엄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대충 구별하는 포인트만 잡아도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구별하는 포인트를 잡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에서 사냥 도구와 조리 도구를 구별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면 구별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먹, 도끼, 집게, 찌르개는 맞았을 때 뭔가 아플 것 같고 피 날 것 같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글개, 밀개는 피 안 날 것 같죠? 별로 안 아플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세요. 일단은 얘들을 갖다 좀 익숙하게 봐주면서 있죠. 구석기의 유물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맞으면 피아프가 아니죠. 그러니까 피가 나. 그리고 얘는 피가 안 나는 애들.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아까 수렵의 부산물, 뼈랑 가죽 나온다고 했죠. 그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전근대 인류, 우리 조상들이 있죠. 조상들이 사용했던 가장 보편적인 옷감은 있죠. 동물로부터 나왔을까요? 식물로부터 나왔을까요? 식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 있지 않습니까? 마, 대마 한번 펴보셨어요? 이 대마가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옷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목화, 지금도 많이 입죠. 면. 이런 것들이 전부 식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구석기인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식물에 대해서 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식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밖에 입을 수 없어요? 가죽옷밖에 못 입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음 시대, 농경이 시작되면 이제 식물들이랑 친해지면서 사람들이 야, 식물에서 실도 뽑을 수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석기 시대 되면 이제는 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옷감, 실을 뽑아가지고 옷감을 갖다 그물 같은 거 짜는 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석기는 아직 가죽옷만. 그 다음에 이제 죽어 보십시오. 동글, 바이근을 막지. 자, 요런 데 구석기인들이 살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요. 채집 수렵하다 보니까 이동생활을 해야 되고, 이동생활하다 보니까 집을 정성 들여서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야 돼요. 그 대충 막 지은 게 바로 막집이에요. 막집. 그 다음에 막집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아예 안 짓는 거예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있죠.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물들을 집으로 대신 사용했던 거예요. 동글, 바이거나. 외울 필요 없겠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들이에요. 대부분이. 뭐 주먹, 도끼, 집게, 찌르개 이런 가볍게는 외워줘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걸 갖다 엄밀하게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이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있죠. 따라가면서 여러 번 봐주시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 장 보러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돼버려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석기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 정리했고 있죠. 구석기 약간 심화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우리 구석기가 거의 70만 년 동안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구석기가 좀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특징들을 갖다 가지게 되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초기에 구석기는 있죠. 전반적인 특징이 덩치는 커요. 덩치는 크고 있죠. 그 다음에 덩치 큰 거를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로 갖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덩치 크고 다양한 용도로 수용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사냥도구였던 주먹, 도끼, 집게, 찌르개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사냥뿐만이 아니라 뭐 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같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초기에 크고 다양한 용도로 가진 석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크기는 작아집니다. 일명 잔석기라고도 불러요. 작아진다고. 그 다음에 용도는 있죠. 작은 거는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특정 용도, 특화된 용도. 자, 이런 이제 작아지고 용도가 특정되는 애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글개, 밀개 이런 게 있어요. 글개, 밀개.
그리고 이제 이 글개 밀개가 구석기 한 중기쯤 나오거든요.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구석기 거의 말기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기가 더 작아지는 돌날, 격지, 쓴뱃지르개 이런 거 나옵니다. 쓴뱃지르개는 뒤쪽에 설명해 드릴 거고 있죠. 돌날, 격지는 뭐냐면은 몸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고 이 돌을 갖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있죠. 쪼개가지고 조그만 떼내는 돌들이 있어요. 얘들을 갖다 우리 격지라고 부릅니다. 격지. 돌날 모양의 격지라고 해서 돌날 격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말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걸 갖다 그냥 뭉뚱그려서 구석기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좀 섬세한 문제에서는 야 구석기 초기 거냐 구석기 후기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구석기와 관련된 있죠. 기본적인 생활상들 우리가 다 정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구석기가 끝난 건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될 내용이 구석기 이제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암기를 갖다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적지 암기하기 전에 몇 개 이제 OX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불가 언어를 사용하였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과 원숭이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불을 사용했냐, 혹은 언어를 사용했냐. 요게 이제 사람과 원숭이, 유인언어를 갖다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구석기인들도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사람이죠. 얘들도 불가 언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얘들 우리 조상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조상 아니면 국사시험에 우리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울 것 같죠? 예, 근데 맞아요. 요 선지가 맞다는 거예요. 이 구석기인들은 있죠.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으로 안 봐요. 우리 조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구석기 때는 있죠. 일본, 중국, 우리가 전부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반도에서 인골이 발굴됐다고 해도 있죠. 얘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석기 때부터 직접적인 우리 조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 OX 문제의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제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 검색에서 단단한 국사 혹은 김준환 국사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도 좀 어쩌다 한 번씩 올려놓고 예,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또 답변을 갖다 달아드려요. 아주 카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거 이제 답안이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농경이 시작되기 전인 구석기 시대에 인류는 채집 수렵 혹은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마련하였다. 채집 수렵까지는 완벽하게 맞죠? 근데 목축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목축. 목축 틀렸습니다. 목축도 신석기 때 시작돼요. 구석기 때 목축을 못했던 이유가 이동생활을 했어요. 이동생활하면 동물을 갖다 끌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구석기 동물들은 너무 커요. 마모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로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축도 정착을 시작한 신석기 때 같이 시작이 됩니다. X.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약간 상식선의 내용들인데 이게 국사시험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가 이제 구석기의 이제 유적지예요. 이 유적지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있죠. 우리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역사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아예 있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갖다 배우고 있죠. 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재구성을 했을까요? 바로 이 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유적지들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구석기 유적지 엄청 많거든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갖다 해가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남북한에 6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6대 유적지는 북한과 남한의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유적지예요.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북한에도 구석기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유적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한북, 옹기, 굴포리. 한북은 덜 중요해요. 옹기, 굴포리를 갖다 집중해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남한에도 구석기가 있음을 알려주는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공주, 석장리. 지역은 덜 중요합니다. 뒤에 두 개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의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가장 오래된. 북한 쪽에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이제 남한에는 단양궁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석기 시작이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고 했죠. 요게 바로 이제 단양궁굴을 갖다 기준으로 정했던 거예요. 단양궁굴. 상원 검은모루 동굴은 북한 쪽에서 주장하기는 기원전 100만 년 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70만 년 전을 갖다 우리는 구석기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음에 최초의 인골유적. 신석기는 인골유적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완전 흔해요. 신석기 인골유적은. 그런데 구석기 인골은 정말 귀하거든요. 구석기는 인골들이 시험에 포인트로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인골유적이 덕천 승리산, 그리고 남한에서는 있죠. 단양 쌍시리에서 최초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주로 남한께 중요할까요? 북한께 중요할까요? 우리가 북한이면 북한께 중요하겠죠. 근데 남한이다 보니까 남한께 더 중요해요. 요것들이 이제 더 자주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공주석장리, 우리 구석기 3대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머지도 결국은 다 알아야 돼요. 예, 다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유적지다.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팁 알려드릴게요. 최고 유적지, 가장 오래됐죠.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할 때 오래된 유적지일수록 땅 밑에 깔려 있을까요? 아니면 땅 위에 있을까요? 표면에 있을까요? 깔려 있죠. 저 밑에 있는 거죠. 최고 유적지들은 보면 뭔가 저 땅 밑에 깔려 있는 느낌이 나요. 둘 다 동굴이에요. 동굴. 이런 느낌으로 해서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단양궁굴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인골 유적은 있죠. 사람 인골이 있다고 시읒 리을이 들어가요. 승리산. 그 다음에 쌍시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 주셔도 좋고요. 가볍게 이제 구별하는 팁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 팁을 갖다 쓰려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지 이 팁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해독을 쌓고 반복을 갖다 많이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유적지들, 이거는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일본이 발굴한 거라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발굴하면서 왜곡도 많이 하고 해서 종성동강지는 좀 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시험에 나올 법한 중요한 유적지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있죠. 1번과 2번 별표해 주세요. 아까 공주석장리랑 같이 있죠. 요 두 개가 3대 유적지예요. 구석기 3대 유적지. 출제 빈도가 3개가 제일 높다는 거죠. 자, 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3개 유적지는 뭔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공주석장리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최초로 발견됐어요. 남한에 구석기가 있음을 알려줬다. 그 다음에 또 남한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래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왜 중요하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발굴이 됐습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뭐길래?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주먹도끼인데 실제 크기는 한 요만해요. 요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날을 갖다 세운 거예요. 우리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전에 동양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들은 그냥 뭉뚱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대충 뭐 한 이렇게 조금씩 깨진 요걸 갖다 주먹도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원래는 서양형 주먹도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인종차별의 근거로 썼던 겁니다. 동양의 너네 조상들은 DNA가 미개해가지고, 유전자가 미개해가지고 있죠. 너네는 주먹도끼를 갖다 이따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우리 조상들은 똘똘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양쪽으로 깨가지고 돌을 깨서 날을 세운 있죠. 날카로운 이런 주먹도끼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양이 이제 동양인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근거로 쓰이던 그 주먹도끼가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였어요. 근데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있죠. 미군 병사에 의해서 역설적이죠.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 있죠. 요것도 중요해요. 구석기 인골유적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원형 그대로 있죠.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흥수아이라고. 얘 이름이 흥수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글자도 없는데. 이 발굴하신 분이 김응수 씨예요.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큰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유골이 거의 원형 그대로 발견된 것도 되게 특징이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 유골 옆에 있죠. 꽃을 갖다 놓아놓은 거예요. 꽃을. 우리 막 장례 치르고 그럴 때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정서와 비슷한 우리 이제 구석기인들의 정서를 갖다 느낄 수 있다. 좀 특이한 인물이라 가지고 요 청원 두루봉 동굴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거의 원형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들도 뭐 6대 유적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연결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유적지들 보면은 단양수양계도 중요해요. 충북 단양수양계. 요것도 이제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이고 있죠. 그 발굴된 내용 중에서는 물고기 조각이 유명해요. 물고기 조각. 물고기를 동물 뼈에다 조각해 놓은 거 있죠. 요게 이제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물고기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있죠. 예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래라든지 물고기 새긴 조각, 공주석장리, 단양수양계 이런 데서 나오는데 요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주술로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술이 뭔지 알죠? 주술. 주술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시는 게 있죠. 주술이라고 해서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 원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은 신석기예요. 신석기. 주술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종교랑 연결하지 마세요. 이 물고기 조각을 갖다가 예술로 보기도 하고 주술로 보기도 한데 이거는 원시 종교는 아니다. 원시 종교는 신석기 때 시작된다. 그거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뭐 구석기 후기 유물인 격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단양수양계도 나름대로는 중요해요. 3대 유적지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뭐 제천 전말동굴, 그 다음에 뭐 제천 창내, 친구죠. 같은 동네죠. 그 다음에 뭐 평양에 만달리 여포 해가지고 뭐 이런 구석기 유물들 나온다.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심화듯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버릴 내용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석기 이제 주요 유적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석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석기 넘어가기 전에 있죠. 구석기 말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석기가 거의 끝날 무렵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신석기가 시작되는 요 무렵을 갖다가 구석기 말기라고도 부르고 있죠. 또 이거를 갖다가 중석기라고도 부릅니다. 중석기. 근데 이게 우리 학계에서는 중석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석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까지도 중석기 인정 안 하고 그냥 구석기 말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중석기가 구석기 끝나고 신석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요 무렵이라고 이제 감을 잡으시고 있죠. 요 시기를 갖다가 지금 유럽 사람들이 중석기라고 독자적 이름을 갖다 부여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시기는 구석기랑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구석기 말기에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석기는 따뜻한 시기예요? 추운 시기예요? 구석기가 추움을 갖다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구석기를 대표하는 동물이 뭐예요? 맘모스예요. 맘모스. 맘모스가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코끼리는 할딱 벗고 다니죠. 그런데 맘모스는 벗고 다녀요? 입고 다녀요? 털옷 입고 다녀요. 왜 그러냐? 추웠기 때문에요. 구석기는 간빙기, 빙하기 해가지고 되게 추운 시기가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운 날씨가 구석기 말기 되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얼어있던 땅들이 녹고 조그만 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풀들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풀을 먹는 작은 짐승들도 같이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석기 되면 동물들 사이즈가 이제 작아집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갖다 잡기 위한 있죠. 작고 섬세한 도구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석기 말기로 가면 도구들이 좀 작아지고 특화된다고 했죠. 바로 이런 자연상의 변화도 이제 같이, 요런 자연상의 변화가 그런 도구의 변화를 갖다 이끌어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 중석기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도구가 뭐냐면 이음 도구예요. 이음 도구. 순 우리말로 하면 쓴배찌르개 이렇게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거요. 여러분 이건 뭐 하는 도구 같아요? 뭐 하는 도구?
창촉이라든지 화살촉 같이 보이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이제 요 밑에 나무 대랑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요 연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바로 이음 부분이에요. 이음 부분. 이음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음도구라고 부르는 거고 있죠. 요 이런 이음 부분을 갖다 순한국말로 했을 때 쓴배 찌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무에다 찌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도구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석기의 주요 유적지들, 뭐 북한의 웅기, 부포리, 뭐 만달리 이런 데 있는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있죠. 남한에도 뭐 상노대도 인불리, 하와 계리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거의 뭐 E급, 완전히 안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나온다고 해도 주연이 되기 어려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중석기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구석기 말기 유적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한번 봐주십시오. 요 정도까지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쓴배치르게 잡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제 구석기와 관련해서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도 하나 더 봐야 되네요. 지도. 자, 요 지도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한반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요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구석기 때는 육지였던 부분이요. 구석기는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다들이 북극에 남극에 꽁꽁 얼어 있었던 겁니다. 얼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당시에는 육지였던 거예요. 육지. 그런데 이제 구석기 말기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 빙하들이 녹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바다가 되면서 지금 분리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석기인들을 갖다 우리 조상으로 안 부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이제 일본, 중국, 한반도가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골이 나왔다고 해도 얘들이 일본 살던 애들인지 중국 살던 애들인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으로 안 본다고 했습니다. 요 지도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이 구석기 거의 말기, 나중에 신석기 연도로 외우게 되면 신석기 바로 직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끌어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시대에 대한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먼저 박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골라보라는 겁니다. 자, 충북 단양 수양계, 그리고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주먹도끼 찌개, 그 다음에 몸돌과 격지,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구석기요.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키워드 나와보면 바로 선지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니까 있죠. 이런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다 잡아보셔야 됩니다. 구석기. 그러면 이제 구석기와 관련된 걸 갖다 고르는 거예요. 가락바퀴 우리 안 배웠어요. 막집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죠. 그 다음에 지배자의 무덤 고인돌 안 배웠고 반달돌 칼토 안 배웠어요. 우리가 구신청철이라고 했죠. 제가 이름을 갖다 그런 뭐 이상한 두 문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실제 문제를 갖다 구성하는 원리가 뭐냐면 있죠. 이게 신석기거든요. 이게 청동기예요. 구신청철을 비교해가면서 서로 경쟁시켜가면서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식을 정리할 때 항상 이 구신청철을 갖다 비교해가면서 있죠. 지식을 갖다 정리해야지 실전에 쓸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철기까지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면 이 선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신청철 중 9만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연습이 돼요.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예 안 배운 완전히 어떤 수험서에도 안 나와 있는 지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확실히 해놓으면 있죠. 부족한 지식으로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부족한 지식으로 정답을 끌어내는 연습. 이거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한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몰라도 내가 막집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정답을 끌어내는 연습.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 때 할 수 있어요. 예, 초보자 할 때 이런 연습들 많이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부족한 지식이 있어도.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석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석기는 있죠.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됩니다. 자, 이제 농사가 시작됐어요. 애들이 구석기보다는 조금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그 신석기도 배고픈 시대긴 한데 구석기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애들이 이제 농사지은 농작물 먹고 조금 팔팔해졌어요. 그게 8,000년.
그리고 이제 신석기에서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는 시작이란 키워드예요. 농경도 되게 중요한데 농경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중학생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용으로 키워드, 포커스가 되는 키워드는 시작입니다. 자,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여러분 국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죠.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이제 연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랑 비슷하게 농사도 처음 지으면 잘 지을래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시작했지만 저질이었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때 낮은 생산력, 왜? 조, 피, 수수, 먹어도 배 안 부르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밖에 아직 생산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잡곡이라고 부르는 건강식들인데 있죠. 솔직히 이게 먹어도 배가 별로 안 부른 거예요. 예, 이런 것들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먹는 생산력이 높은 보리, 콩, 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생산하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농경이 시작되었어요. 농경의 시작 자체가 신석기인들의 삶의 모습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놓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변화는 뭐냐면 정착의 시작이에요. 정착의 시작. 구석기 때는 사람들은 막 이동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신석기 때도 사람들 아마 이동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농작물을 뿌려놓고 야 얘가 싹 터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돌아와야지 하면서 씨를 뿌리고 쭉 한 바퀴 돌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이런 경험을 갖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 정착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결국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착이 있죠. 신석기인들의 삶의 모습을 갖다 또 다시 이제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류 최초로, 역사 최초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착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있죠. 혈연을 중심으로 있죠. 혈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있죠. 모계를 중심으로 그 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초기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엄마가 확실해요? 아빠가 확실해요? 엄마 확실해요? 엄마 확실하죠. 아빠는 요즘도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아빠네 내가 아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빠는 좀 불확실해요. 엄마, 특히 이제 그 구석기 같은 경우는 이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가 아빠인지 뭐 누가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건 엄마밖에야. 그래서 이제 구석기 때부터 아마 모계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됐을 거고 그 문화가 신석기에 연결해서 엄마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정착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시족이에요. 시족. 시를 중심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시족 중심의 사회는 기본적인 성격이 좀 폐쇄적인 성격을 다 감고 있어요. 신석기까지도 사람들이 가난한 시기입니다. 그래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막 서로 사람들이 이제 막 가진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이거를 갖다 교환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서로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살기 바빠가지고 있죠. 이웃 부족, 시족이라든지 이웃이랑 사람들이 친하게 안 지냅니다. 딱 가족들 중심으로, 모계 중심으로 폐쇄적인 가족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게 시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웃 집단이랑 한 번씩 이제 교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교류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끼리 결혼하면은 유전병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 사람들도 경험상 그걸 갖다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결혼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아닌 이웃 시족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시족과 시족이 결혼을 매개로 해서 연결된 조금 큰 사회 단위가 바로 부족이에요. 그게 이제 신석기 때 사회 모습을 우리는 시족, 부족 사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제 족외원을 그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낯선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이 좀 풍부하고 한자에 관한 지식들이 있다면 족외원 같은 거 처음 들어도 바로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 밖에서 결혼을 한다 이런 뜻. 근데 그 한자를 잘 모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조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족외원 같은 거 들었을 때 처음부터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추론을 하세요. 여러분이 조교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거 대충 이런 느낌인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인데 하면서 추론을 하세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틀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추측한 그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걸 갖다 반복을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교정이 돼요.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뭔가 막히고 있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교정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갖다 다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CS, NIS인가?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법의학 관련된 그 드라마 이름 뭐였죠? 어쨌든 있어요. CSI인가요? 아닌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막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 사용해서 우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 드라마를 갖다 계속 보다 보면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대충 단어들을 갖다 알아들어요. 아, 저 단어 그런 단어구나 하는 걸 알아듣게 되거든요. 우리 그거 사전에 찾아보고 인터넷 안 찾아보도 나중 가면 저절로 정확하게 추론을 하게 되죠. 국사라든지 여러분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단어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를 하고 핵심이 되는 의미라면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부가적인 이런 지나쳐가는 이런 의미라면 모계라는 의미도 모를 수 있어요. 엄마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반복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게 시족, 부족 사회를 갖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신석기 때 큰 사회적 변화 중에 하나가 정착으로 인한 원시 종교의 시작이에요. 자, 구석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동생활을 하죠.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 집단 내부에 문제,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이 집단 내에서 저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 사냥하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절로 나는 이리로 가버리면 돼버려요. 그럼 평생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신석기 때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착생활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이 사람이랑 평생 동안 얼굴 맞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내에서 어떤 갈등, 같은 집단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도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원시 종교예요. 처음으로 이제 종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등할 때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께서, 하느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을 갖다가 하늘과 사람을 갖다 연결해 주는 있죠. 어떤 이제 중개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애니미즘은 자연물. 특히 이제 신석기 때는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농경과 관련된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숭배하는 사상. 그게 이제 애니미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은 있죠. 동물을 믿는 거예요.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갖다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신앙. 사람들 갈등 생기면 우리 곰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신다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숭배. 이거는 우리 아직도 하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요런 이제 정착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회적 메커니즘, 바로 이제 원시종교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4대 원시종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구별하기 어려운 게 바로 요거 애니미즘이에요. 교수님들이 함정을 갖다 제일 많이 파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샤먼 같은 거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니까 대충 느낌 오죠? 샤먼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조상숭배도 쉬워. 결국 헷갈리는 건 요 두 개인 거예요. 이 중에서도 특히 함정이 되는 게 애니미즘. 여러분 애니랑 관련된 그 영어 중에 아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애니멀이에요. 애니머리에 애니라는 어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기를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기를 품고 있는 것에서 동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애니멀을 떠올리면서 야 이거 동물 믿는 신앙 토테미즘이랑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애니는 있죠. 자연물 자체가 생기를 갖다 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람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원시종교 뭐 믿는지 특히 토테미즘이랑 잘 바꾸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때 있죠. 사회상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도구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죠. 석기를 갖다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석기를 다듬는 기술이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깨서 투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갈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갈아서 아주 섬세하고 있죠. 예쁜 석기들 갖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석기들입니다. 깬 석기랑은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토기라는 새로운 이제 도구가 등장하는데, 토기는 쉽게 얘기하면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 이 그릇은 왜 구석기 때 등장 못하고 신석기 때 등장했을까요? 토기는? 예? 화려? 구석기 때 이동생활 해야 되죠. 이 그릇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 흙으로 빚은 거 되게 잘 깨집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는 아마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남아있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토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간석기와 토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간석기는 주로 있죠. 농기구가 유명합니다. 이 돌을 갈아가지고 있죠.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유명한 농기구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돌삽, 돌갱이, 돌라, 농경, 굴치구, 갈판, 갈돌, 전부 농기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이름 적어가면서 외울 필요 없이 대충 느낌을 이렇게 잡으세요. 돌로 만든 농기구는 어느 때 유물이다? 신석기 때.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한자로 좀 어렵게 써놓은 농경, 굴치구. 이게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는 기구라는 거예요. 돌삽, 돌갱이를 갖다 한자식으로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판, 갈돌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식물의 껍질을 벗길 때 요 사이에 뭐 알맹이 들어갔다 놔놓고 비벼가면서 이제 껍질 벗길 때 쓰는 거예요. 갈판과 갈돌.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봐두셔야 되는 거죠. 돌삽, 돌갱이, 돌라선 막 적으면서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있지 않습니까? 토기가 다양한 종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기가 나중에 그 철기라든지 청동기 때도 등장합니다. 그 토기들이랑 구별을 해줘야 돼서 토기 이름은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이름 민무늬 토기 중요하고 있죠. 덧무늬 토기 중요하고,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심하요. 압인문 토기,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지식인데 요것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빗살무늬 토기. 우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아까 여러분 보셨던 있죠. 아슐리아형 주먹도끼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얘예요. 지금 이게 빗으로 이렇게 빗은 듯한, 이렇게 빗은 듯한 있죠. 무늬가 표면에 새겨져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라는 이름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대표하는 토기고 있죠. 요거 이전에, 요거보다 더 빨리 이미 이름 민무늬와 덧무늬 토기라는 게 나왔다. 요거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 확실히 정리되면 나중에 이제 눌러찍기 무늬 토기까지 그 지식을 갖다 확장해 가시면 돼요. 요건 조금 이제 고난도 지엽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문무늬 토기에서는 있죠. 이른이라는 글자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른이 뭐냐면 일찍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민무늬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 이 토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른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달아준 겁니다. 민무늬가 무늬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무늬 없는 토기가 신석기 초기에도 나오고 청동기에도 유행을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함정팔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바꿔놔요. 민무늬 토기와 이름 민무늬 토기를 바꿔가지고 오답을 갖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도 잘 걸리죠. 자, 다음에 이제 의복과 주거 정리해보죠. 신석기 되면 이제 농경이 시작하면서 있죠. 사람들이 이제 식물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식물로부터 실을 뽑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을 뽑아서 옷감이라든지 그물 같은 걸 짜는 거예요. 그 실을 뽑는 기구를 우리는 가락바퀴, 한자식으로는 방추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사진도 한번 보시죠. 요게 바로 가락바퀴 방추차예요. 실제로는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이 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나무를 갖다 끼워가지고 있죠. 실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실을 갖다 뽑는다고 합니다. 실 뽑는 법 궁금하시면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 이제 동영상을 갖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죠. 예. 이런 궁금증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일단은 이제 가락바퀴, 요게 실을 뽑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실을 뽑은 다음에 있죠. 바느질을 해야 되겠죠. 동물 뼈로 만든 뼈바늘. 그리고 이 뼈바늘로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물이라든지 옷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의 수공업, 처음으로 시작된 수공업이라고 해서 원시 수공업 발달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일단은 신석기랑 연결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완벽하게는 정리를 안 할 거예요. 신석기 주거, 움집이라는 게 있는데 막집이랑 구별하셔야 되고 있죠. 요 움집이라는 게 나중에 청동기 때도 쓰이거든요. 청동기 때도 움집이에요. 근데 청동기 움집과 신석기 움집이 완전 달라요. 이 두 개를 갖다 나중에 비교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움집은 미뤄두겠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잡을게요. 이 신석기의 움집이라는 형태의 집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강가나 해안가, 바닷가에 지어집니다. 요것만 잡을게요. 자, 왜 신석기의 움집들, 집터들은 있죠? 강가와 바닷가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예? 농사?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하는 게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지으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강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가에도 농사 짓기 유리하지가 않아요. 왜? 한 번씩 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 많이 오면. 거기다가 해안가, 바닷물은 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식물들 다 말라 죽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이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 아직 생산력이 낮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지만 아직까지 생산력이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이외에 가장 안정적으로 있죠. 식량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갖다 찾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해안가였던 겁니다. 왜? 물고기, 그 다음에 또 조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석기의 집터들은 강가나 해안가로 집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석기와 관련된 생활상과 관련된 지식들 다 정리했고 있죠. 신석기도 이제 유적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석기 3대 유적지 요거 싹 연결해 주세요. 신석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유적지예요. 제주 한경고사리. 자, 이 유적지는 중요한 이유가 옛날에 10년, 15년 전에는 있죠. 신석기 시작을 기원전 6000년경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한경고사리가 발굴이 되면서 있죠. 8000년경, 신석기를 갖다 2000년이나 더 앞당긴 겁니다. 신석기의 시작을 알리는 유적지라서 중요합니다. 제주 한경고사리. 빌레못은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암사동, 경기 하남미사리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형광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왠지 안 중요할 듯한 색깔을 갖다 가지고 있는 형광펜 하나 정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좀 지엽적이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챙겨야 될 내용들을 갖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로 갖다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제주 빌레못 동굴, 그리고 이제 경기 하남 미사리, 이런 지식들이 좀 지엽적이고 출제 빈도도 상당히 낮은 거예요. 서울 암사동이 한 10번, 20번 나온다면 얘는 0.5번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암사동만큼 중요한 게 부산 동삼동.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적지들에 보면 신석기 유적지들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패총 같은 게 등장합니다. 패총. 패총이 뭐냐면 조개 패자, 무덤 총자예요. 조개 무덤. 뭐예요 이거? 조개 열심히 잡아먹고 그 껍질을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개 무덤을 갖다 막 뒤지다 보니까 있죠. 가면 비슷한 조개 껍질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가면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얼굴에 쓰기는 있죠. 좀 작아요. 많이. 실제로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비슷하게 입이랑 요렇게 뚫려 있다는 거죠. 조개 가면. 요런 것들이 이제 부산 동삼동, 뭐 패총 같은 경우는 다른 유적지에도 발견되는데 부산 동삼동 조개 가면이 유명하죠. 보통 그냥 이걸 갖다 어떤 유적지랑 연결하기보다는 그냥 신석기 유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김해 수가리도 중요도 팍 떨어집니다. 자, 제주 한경고사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까지가 3대 유적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3대 유적지 못지않게 중요해요. 황해 봉산지탑리와 평양 남경. 요까지가 신석기 유적지 중에 A급입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황해 봉산지탑리와 평양의 남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석기의 가장 큰 변화가 농경의 시작이죠. 그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탄화된 좁쌀. 앞에 탄화라는 수식은 여러분 뭐 당할 필요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탄화가 뭐냐면 불에 탔다 이런 뜻이에요. 불에 타서 있지 않습니까? 석탄처럼 고체화된 있죠. 요런 좁쌀들이 요 평양 남경이랑 봉산지 탐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뭐 이렇게 생생한 좁쌀이었다면 이게 싹이 트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먹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화재가 나면서 석탄처럼 이렇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야 신석기 때 이 지역에서 농사를 갖다 지었음을 갖다 알려줬던 겁니다. 봉산지 탐리 남경. 나머지들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7번은 조금 중요해요. 7번 먼저 챙길게요. 온천궁상리. 온천궁상리.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있죠. 원시 수공업의 시작을 알리는 유물입니다. 가락바퀴랑 뼈바늘 아까 기억나죠? 그 뼈바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천궁상리는 암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암기하세요. 신석기 때 덩치가 산더미만한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늘로 꼼지락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상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궁상리랑 뼈바늘 연결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뭐 고성문암리, 그 강원도의 양양오산리 이거는 그냥 신석기 유적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초기에 봐주시고 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확보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북운기 굴포리 우리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였어요? 한북운기 굴포리 구석기 대표하는 유적지인데 이게 구석기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신석기 유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굴포리의 서포항이라는 지역에 여기 뭐 동물 장신구라든지 여성상 뭐 이런 것들 막 발굴이 됩니다. 청진 농포동도 비슷한 애들 나오고요. 신석기에 보면 남자상보다 여성상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계중심 사회라서 그래요. 모계중심 사회라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우리 신석기 있죠. 신석기 유물까지도 유적지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어느 시대 사진일까요? 방금 신석기 배웠으니까 당연히 신석기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신석기라 하지 말고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있죠. 뭐 때문에 신석기다. 그 신석기라는 증거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본란해 보세요. 맞아요. 강가. 제일 핵심적인 거 잡았네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 움집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집이랑 움집 사진을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 있죠. 막집, 움집 겉모습은 똑같이 생겼어요. 요 두 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막집은 있지 않습니까? 막 대충 짓기 때문에 그냥 뚜껑만 세우는 거예요. 뚜껑만. 근데 움집은 뭐냐면 얘들은 정성 들여서 짓거든요. 그래서 반지하로 움푹 판 다음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움푹 파가지고 지은 집. 이게 바로 움집이에요. 이 뚜껑을 벗겨보지 않는 안은 있죠. 이게 막집인지 움집인지는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력이 좋아야 풀을 수가 있어요. 시력이 좋아야죠. 자, 여기 보면 갈판 갈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뭘까요?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가축이죠. 가축. 목축이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신석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있죠. 돌갱이 아마 그렇겠죠. 시력이 좋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야 이거 신석기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까지 배웠는데 그 시작되는 연도 지금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가죠. 구석기니까 기역 70만 년. 신석기 애들 농사 지으면서 조금 팔팔해졌어요. 8,000년. 그 다음에 청동기는 있죠. 기원전 2000년경 시작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단군조선의 시작이랑 같이 세트로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언제 나라를 세우신지 아세요? 기원전 2333년. 근데 333년 대충 외워도 되고 그냥 기원전 2000년경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청동기의 시작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철기는 있죠. 최초도입과 이게 나중에 위만조선 때 일반화되거든요. 일반화란다. 본격적 도입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 뭐 굳이
기억을 하시려면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철로 만든 오이. 오이를 갖다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아무리 그려봐도 오이처럼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철로 만든 오이. 그래서 철기 처음 도입된 거는 기원전 5세기. 그 다음에 이게 위만조선의 성립으로 있죠.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는 2세기. 52.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고조선 시기 잡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신석기까지 정리했고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좀 쉬도록 하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석기 가능하죠. 움집이란 게 땅을 파서 만드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주술을 행하고 있는 무당을 둘러싼 사람들. 샤머니즘 얘기하는 거죠. 주술이라는 말은 구석계도 나올 수 있어요. 물고기 같은 걸 주술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신석기 샤머니즘이에요. 가락바퀴 실을 뽑고 있는 여자들. 신석기 원시수공업. 민무늬 토기의 겉면을 매끄럽게 갈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름 민무늬 토기랑 민무늬 토기를 바꾸는 거죠. 그게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 법한 함정들을 이렇게 팝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피해 가셔야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석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청동기, 철기 연결해서 들어가죠.